우촌TV 2040회 광망우당의 호국정신이란 영남대학교 홍우흠 교수의 글을 만나겠습니다. 망우당이 후세에 남긴 교훈을 중심으로 홍우흠 영남대학교 교수 1. 서은 옹고지신이란 옛말과 같이 우리가 지난나라의 역사를 회고하고 연구하면 복잡하고 험난한 현실을 올바르게 살아감과 동시에 미래의 세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 오늘날 우리 배달계례가 400년 전 임진왜란을 극복하는데 불후의 대공을 수립한 홍의장운 망우당 곽재우 선생의 호국정신을 추모하고 연구하는 목적도 그 예외는 아니다. 그러므로 망우당을 존경하고 추모하는 사업이나 활동은 단순히 망우당의 행적을 찬양하거나 그 인격을 경황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된다. 우리는 망우당에 대한 대소 행사를 통해 망우당의 생애를 이해하고 그 사상과 정신을 배움으로써 혼란한 국가의 현실을 직시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배달계례가 나가야 할 미래의 좌표를 토론하고 예측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근본 경상남도 의령군청과 중의사가 공동으로 망우당에 대한 국제학술 발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고 시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주재하는 바와 같이 망우당 곽재우는 조선조의 명문거족 포산곽씨의 혈통을 타고나 공자의 춘추대의 사상으로 정신적인 터전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국가민족을 위해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직언극간을 회피하지 아니하였으며 외적이 침입하였을 때는 일개 평민유생의 신분으로 의병을 일으켜 간악한 적군의 총칼 앞에서도 저항의 함성을 외치고 정의의 깃발을 휘둘렀던 민족 영웅이었다. 이번 위의 두 기관이 중국 철학계의 거성 장립문 교수와 망우당의 생애와 업적에 관해 깊이 연구해온 일본의 관정정지 교수 그리고 한국 민속학계의 출중한 학자 임재해 교수를 초청하여 개최하게 된 이 국제학술대회는 망우당의 사상과 공정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확히 이해하고 망우당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며 망우당의 사상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필자는 근본 이 학술대회를 저음하여 16세기 망우당의 호국정신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배달계례에게 남긴 교훈이 과연 무엇이었던가를 다음 몇 조목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지도자는 먼저 대의를 실천할 인격을 둬야 하라. 육아의 관점에 의하면 민족과 국가는 다수의 대중과 소수의 지도자로 구성된 하나의 집단적인 공동체를 의미한다. 원래 국가의 구성원인 일반 대중은 자신이 소속된 민족의 문제와 국가의 장래를 몇 사람의 지도자에게 위임한 채 각자 부과된 생업에 골몰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민족과 국가의 지도자는 묵묵히 혈세를 바치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대중의 신망과 욕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간파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도자가 대중을 인도하는 데 필요한 덕목은 무수히 많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은 대의를 실천할 수 있는 학식과 인격을 둬야 합니다. 맹자가 양나라의 해왕을 찾아가 만났을 때 왕이 말하되 선생께서는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찾아오셨으니 또한 장차 우리나라를 이롭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
이 물음에 대해 맹자는 대답하되 왕께서는 하필 이로움을 말씀하십니까? 오로지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국왕이 어찌하여 내 나라를 이롭게 하겠는가라고 하면 대부는 어찌하여 내 집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할 것이고, 사서인은 어찌하여 내 자신을 이롭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이 상하가 이로서 다투게 되면 그런 나라는 위태해질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맹자가 설파한 이는 대학에서 말한 바 자신의 명덕을 밝힌 사람이 남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즉 충서의 경지를 의미하며, 의인은 시비와 선악을 구분하여 항상 정도로 나아가는 마음가짐을 뜻한다. 이같이 인을 바탕으로 한 의인은 사리를 초월한 대의다. 민중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대의를 버리고 사리에 집착하게 되면 그런 민족이나 나라는 반드시 자멸의 위험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왕이 대의를 실천하면 사대부와 사서인이 모두 대의를 실천하여 국가와 민족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망우당 역시 일찍부터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학문을 통한 인격 도야에 매진했다. 그런데 망우당은 당시에 크게 유행하던 이기철학, 즉 형이상학적이요 사변적인 성리학에 몰두하지 아니하고 인의사상을 현실에 응용할 수 있는 학문, 즉 춘추를 통해 인생관의 골격을 세우고 세계관의 영역을 넓혀나갔던 것이다. 선생은 드디어 마음을 가다듬고 춘추전을 깊이 연구했으니 선생의 학문은 대개 이 춘추전을 근본으로 한 것이다는 그 점을 입증해 주고 있다. 주제하는 바와 같이 춘추는 공자가 저술한 노국의 역사서이며, 춘추전은 춘추에 대한 자시, 공양시, 이양시 등 삼가의 해설서, 즉 춘추 삼전을 의미한다. 통설에 의하면 공자는 자신이 태어나 노국의 역사를 기술하되 옳은 것을 표명하고 그런 것을 배척함으로써 후인들로 하여금 항상 정의로운 생각과 정의로운 행동을 하도록 교화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춘추대의다. 대일통, 포평, 시비, 난신, 적자의 주의, 지법 등은 모두 그러한 공자의 사관을 추측하면서 도출된 의의들이다. 망우당은 이 춘추전을 학문의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스스로 춘추가 가르쳐준 대의를 실천함과 동시에 거기에 위배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을 다해 그것을 바로잡아 주었다. 임진왜란 때 진주성을 버리고 도망을 친 경상감사 김세례 경문을 보낸 일, 광해군의 형 임해군을 처형해야 한다고 상소함, 역적의 누명에 휩싸인 광해군의 아우 영창대군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함 등은 다 그러한 포품 시비의 대의를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진 언론이었다. 그것은 실로 사리사욕을 초월한 직언극간이었다. 이같이 춘추 대의를 학문의 근본으로 삼고 인격도야의 표준으로 수용했던 망우당이 21세기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역사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분명히 그대들은 남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기 전에 그대들 자신이 먼저 사리를 버리고 대의를 실천할 수 있는 인격을 둬야 하라 였을 것이다. 오늘날 대중 앞에 서서 자신이 민족과 국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저 자칭 지도자들은 진정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이 이 망우당의 엄중한 계시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사리사욕에 탐닉하여 대의를 실천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망우당이 생각하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런 자는 민족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도리어 민중을 기만하고 나라를 혼란하게 하는 공적에 불과하다. 경제가 아무리 중요해도 반드시 도덕의 기준 위에 건설하라.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 소유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우죽순처럼 생겨나고 서민들은 생업을 위한 사유재산 축적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무한경쟁의 경제제도로 인해 국민들의 의식주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개선되었다. 한강의 기죽을 이루었다라고 자화자찬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위로는 최고 지도자로부터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경제적인 이익 추구에만 경도되어 있을 뿐 인륜기관의 확립을 위한 예의범절이나 국가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도덕교범을 재건하는 데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국가와 민족을 영도해 오던 몇몇 최고 지도자가 자신이나 직계가족의 산더미 같은 부정축제로 감옥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으면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그들이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서며 감옥을 향하는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던 국민들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 또 그들을 따라 무엇을 배우고 행해왔을까? 그들의 그늘에서 자라온 다수의 고관 대작들 역시 공금횡령과 뇌물수수죄로 줄줄이 감옥으로 향하고 있으며 일부 서민 중에는 몇 푼의 보험금을 갈취하기 위해 아내와 자식이 공모하여 남편과 아버지를 살해하고 돈을 얻기 위해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며 젊은 여자들이 사창가에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겠다고 백주대로에서 정부를 향해 시위를 부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음이 그것이다. 이 같은 도덕을 기반으로 하지 아니한 경제건설은 인면수심의 국가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야 말았다. 선인들이 자랑해오던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은 이미 먼 옛날의 전설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참으로 이래서야 되겠는가. 부와 기는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자 하는 바이다. 그러나 나는 도리에 어긋나게 그것을 얻는다면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겠다. 빈과 천은 사람이면 누구나 싫어하는 바이나 그러나 나는 어렵지 아니하게 그것을 벗어난다면 차라리 그것을 벗어나지 않아 하겠다는 유가의 성인 공자의 말씀이다. 공자도 부귀를 좋아했고 빈천을 싫어했다. 그러나 그는 도리에 어긋나게 부귀를 얻거나 도리에 어긋나게 빈천을 벗어나지는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 망우당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었던 것일까?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망우당은 부친 정암공이 많은 처가재산을 상속함으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상당히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으며 또한 적지 아니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른바 지주계급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재산이 없으면 기아를 면치 못할 유생이었으므로 재산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누구보다 절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망우당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망우당이 자신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으며 또 그것을 어떻게 처분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592년 4월 22일에는 외적을 토별함으로써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맹세를 감효에 아뢰고 전 재산을 기울여 장사들을 모집하였다는 망우당이 소유하고 있던 전체의 재산을 처분하던 장면의 기록이다. 1592년 전 외적이 쳐들어온 임진년은 망우당이 41세 되던 해였다. 이때 망우당은 조정으로부터 부당하게 과거 합격을 취소당하고 고향 세우리에 내려와 일개 평민 유생으로 지내던 순간이었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재산을 남겨둔 채 가족을 데리고 피난을 떠나면 그뿐이었다. 그러나 망우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유지해줄 그 소중한 재산을 말끔히 처분해 외적을 토벌할 이병을 모집하는 데 사용했다.
자신의 재산보다도 국가와 민족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더 절실하게 여긴 망우당이었기 때문이다. 건강의 안보는 어떠하냐? 늘 염려가 되는구나. 나는 항시 별 탈이 없고 이곳의 일가도 다 평안하다.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렸지만 그리 흡족하지 못하니 너희들 집에는 못 심는 일을 다 끝내어 오래 방치해둠에 이르지는 아니했는지 모르겠구나. 다른 도와 업의 사람들이 보리 사는 일로 인해 도로에 짐바리가 연이어 있으니 흉년이 들었음을 알겠구나. 백성들의 사정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걱정이로다. 보리를 수확하는 일은 모름지기 정성을 다해 조쳐야 할 것이니라는 망우당이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다. 자신의 두 아들이 모를 심는 일을 독려함과 아울러 기아에 허덕이는 일반 백성들의 사정을 더욱 걱정한 망우당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신랑의 체격과 얼굴의 아름다움, 노래하고 춤출 줄 아는 정도에 따라 노비와 논밭을 나눠준다고 하나 나의 경우는 난리 뒤에 노비가 다 굶어 죽었으며 한두 명 남아있던 것마저 아들과 딸에게 다 나눠주었기 때문에 자네에게는 한 명도 나눠줄 것이 없네. 논밭은 좋은 것이 곳곳에 묵어 있는지라 경작하고자 하면 금할 생각은 없으니 특별히 나누어질 필요도 없네. 다만 한마디 말을 주어 평생 쓸 바의 물건으로 삼게 하고자 하네. 그것은 비록 세속에서 주는 바는 아니나 실로 옛날 사람들도 늘 보배로 사온 바일세. 부지런히 글을 읽고 상과 몸을 가지며 효성으로 어버이를 섬기고 충성으로 임금을 섬김이 그것일세.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노비 1000명을 갖는 것보다 10,000배는 나을 것일세. 그러니 내가 자네에게 주는 바는 참으로 크지 아니한가. 부탁하건대 항상 가슴속에 간직하여 서로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그것을 탈취해갈 사람이 없을 걸세는 망우당이 사위 성의도에게 보낸 편지다. 사위에게 노비나 농가밭을 나누어 주는 대신 부지런히 글을 읽고 상과 몸을 가지며 효성으로 어버이를 섬기고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는 것이 윤리 도덕적인 교훈을 내려준 것이다. 그것이 만이랑의 논밭이나 1000명의 노비를 나누어 주는 것보다 10,000배나 값진 일로 여긴다고 하였다. 당나라의 여인과 우나라의 순임금은 천하를 어진 사람에게 주었고 나도 강사를 어진 사람에게 주노니 주는 바 물건이 크고 작음의 차이는 비록 하늘과 땅 같지만 그 주는 까닭의 뜻은 요순과 나의 뜻이 같도다. 내가 보건대 강가에 정자를 지은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오래 지키는 사람이 드문 까닭은 무엇 때문인가? 아마도 그것을 어진 사람에게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 지금 하나의 정자를 나의 사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대에게 주는 것은 그대가 손수를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므로 나의 정자를 지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능히 내 마음을 그대의 마음으로 삼아 어진 사람을 얻어 그에게 주면 그 어진 사람 역시 그대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아 능히 지킬 수 있는 어진 사람에게 전해줄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정자는 영원히 허물어지지 아니할 것이로다. 는 망우당이 노경에 이르러 강사란 정자를 직계 아들에게 정의하지 아니하고 제자 이도순에게 전수하는 이유를 밝혀둔 글이다. 강사는 분명히 값진 재산이었다. 그 값진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제자에게 준 것은 저 중국 고대의 요가 나라를 아들에게 전수하지 아니하고 순에게 양향과 같이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 볼 때 비록 지주개업이었던 망우당이었지만 그는 분명히 도덕적인 기반 위에서 재산을 상속했고 도덕적 기준 위에서 재산을 처분하고 정리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망우당이 오늘날의 경제주체들에게 충고할
교훈은 무엇이겠는가? 그들은 경제적인 재산이 아무리 중요해도 반드시 도덕적인 기반 위에서 건설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망하게 하고 국가를 금수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고 말 것이다라고 했을 것이다.